안녕하세요. 디딤 스터디 카페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가 늦다 보니 구독자분들께서 왜 업로드를 안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공사를 할 때 매번 똑같이 공사하는 것이 아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공사할 때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디딤 점주님과 진행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 이 역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조금은 뜸할 것입니다. 다만 더 다양한 정보가 업로드 될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신규로 진행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딤 스터디 카페의 미니 버전. 25평, 35평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스터디 카페. 두 번째로는 요즘 핫한 워터룸 창업. 이것은 저희 디딤 점주님께서 추가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사업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디딤 스터디 카페가 왜 스터디 카페만 집중 안 하고 다른 것도 하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무인으로 가능한 공간 임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디딤 스터디 카페도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무인 편의점도 오픈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편의점은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비추천드렸으나 간곡히 원하셔서 인테리어만 도와드렸고 프랜차이즈로는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풀이 넓었을 때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터디 카페만 공사하는 업체라면 창업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 자리가 포화 자리인 걸 뻔히 알면서도 공사 따내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점주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여기 차리면 대박 납니다. 옆에는 안 되지만 저희는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담할 때 이 자리는 스터디 카페로 차리면 안 됩니다. 저라면 안 차립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희만큼 상담할 때 이 자리는 스터디 카페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차라리 무인 세탁소나 무인 편의점에 어울립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첫 번째 디딤 스터디 카페의 미니 버전 25평에서 30평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소형 평수 문의가 많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50평에 1억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25평이면 5천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50평이 1억이면 25평은 7천, 8천 거의 그에 준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기기는 똑같거든요. 키오스크가 100평이라고 많이 들어가고 25평이라고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한 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에어컨도 비슷합니다. 25평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대수와 50평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게다가 저희 디딤은 25평이든 50평이든 공간 분할을 무조건 하기 때문에 에어컨의 대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용량에 따른 가격 절감은 있겠지만 설치 시공비는 똑같습니다. 이러기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창업 비용이 평수 대비 반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장점도 있습니다.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비교하기 좋게 50평은 50석, 25평은 25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평상시 20개에서 30개의 좌석으로 운영하다가 시험 기간마다 추가로 20명에서 30명이 더 와서 50석을 만석 채우는 게 50평 스터디 카페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평달은 정기권 20개에서 30개의 좌석 매출이 유지되고 시험 기간마다 당일권 20개에서 30개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달은 평균적인 매출이 발생하며 시험 기간마다 헉하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매장은 한 번 매출이 궤도로 올라가면 언제나 만석 가까이 유지가 됩니다.
25석 매장은 언제나 평달 20개에서 25개의 좌석 매출이 유지되며 시험 기간에는 0개에서 10개의 당일권 매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에 큰 기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로 매장이 운영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대형 평수의 매장들은 어쩔 수 없이 시험 기간에는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안 오던 회원분들이 오셔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공부해 오셨던 기존 회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매장은 이미 기존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로 좌석이 유지되기 때문에 분위기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소규모 매장은 상권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5평에서 35평의 소규모 상가를 보유 중이신 건물주분들도 저희에게 창업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워터룸입니다. 기존에 디딤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이신 점주님께서 추가로 디딤 스터디 카페를 하나 더 내려고 한다라고 하셨을 때 찾아드린 사업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디딤 스터디 카페를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주님께는 디딤 스터디 카페를 2개 운영하시는 것보다 디딤 스터디 카페 하나 그리고 다른 아이템 하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점주님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게다가 딱 자녀분 나이가 워터룸을 이용하기 좋은 나이인 것도 들어맞았습니다. 워터룸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와는 달리 매장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터디 카페보다 매장 관리 루틴이 더 단순해서 하루에 2회 청소만 하면 끝입니다. 요금 결제 같은 경우도 스터디 카페처럼 키오스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모두 관리가 되기 때문에 키오스크 비용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예약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결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계좌이체를 받고 가입 유도를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네이버에서 예약하다 보니 이런 무인 매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 수영장 수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수질 관리를 약품으로 할 경우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수질 관리 장비를 넣어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단점으로는 맥시멈 수익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헬스장처럼 권종을 파는 것입니다. 좌석이 20개 있다고 20개만 파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성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 끝나고 밤새는 학생들도 추가로 오면 로테이션을 3번이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터룸은 하루에 딱 2번, 한 달 31일, 총 62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 평균 워터룸 1회 이용 가격이 25만원 선이고요. 보수적으로 20만원으로 잡으면 월 매출이 1240만원만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초과 매출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는 장점 중에 하나는 워터룸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차 타고 옵니다. 그러기에 A급 상권이 아닌 B급, C급 상권에 차려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월세를 확실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인근에 편의시설 하나도 없고 들판 산밖에 없다? 오히려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 독서실 사장님들은 저건 일시적인 거다, 유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일반 독서실은 완전 끝난 사업입니다. 스터디 카페로 완전 대체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기존 독서실은 요금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독서실은 자리를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월 단위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1권을 팔더라도 시간 단위로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 학원 끝나고 2~3시간만 이용하는 학생에겐 불합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둘째, 관리 자체가 부담입니다. 독서실은 무조건 관리하는 상주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주 예전 같은 경우는 독서실 사장님들께서 알바 겸 관리로 한 달에 10만 원 주고 대신 여기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알바 끝나고 바로 노무사 끼고 노동부에 신고 넣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키면 1.5배 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휴일 근무, 야간 근무까지 때려 넣어서 신고 넣으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살아남은 독서실들은 관리형 독서실밖에 없습니다. 아예 차별화한 것입니다. 어차피 직원에게 월급 주는 거 기왕에 할 거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워터룸 같은 경우는 감히 말하자면 풀빌라의 대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금 체계가 합리적입니다. 풀빌라는 무조건 1박 기준입니다. 워터룸은 하루를 2개로 쪼갤 수도 있고 좀 더 쪼갠다면 3개까지도 쪼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70만원이 넘는 풀빌라를 쪼개서 20만원에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의 용이성. 워터룸은 풀빌라처럼 가족여행으로 마음먹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접근이 쉬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행 시즌에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용이 편리한 점. 아빠들께서 엄마와 자녀만 풀빌라 여행 다녀오라고 하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거리도 멀고 운전도 오래 해야 하고요. 그러나 워터룸은 엄마들끼리 자녀들과 함께 방문도 쉽습니다. 시설은 풀빌라지만 접근성은 키즈카페입니다. 자녀분들 나이대가 비슷한 두세 가족이 조인을 한다면 워터룸에서는 도시락을 싸와도 되고 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즈카페에서 밥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의 용이성. CCTV가 설치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풀빌라의 내부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누가 훼손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워터룸 같은 경우는 내부에 CCTV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게다가 매장 관리에 있어서 1박을 하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펜션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저에게 상담을 하셨을 때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애들이 토하고 간 것, 이불에 뭘 묻혀서 피인지 와인인지 알 수 없는 자국들, 더 심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노후화로 비교해 보자면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비교해서도 일맥상통합니다. 한 달을 자기 자리로 사용하는 독서실의 좌석과 그날 공부하고 그날 자리를 치우는 스터디 카페의 좌석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어떤 전염병이 돈다 이럴 경우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소규모의 폐쇄적인 곳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워터룸이 대중화가 된다면 일반적인 풀빌라들은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용 독서실들과 마찬가지로 특화된 풀빌라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워터룸은 대중화가 쉽지 않습니다. 만들고 싶다고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의 하중을 생각해서 구조 안전 진단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풀빌라를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겠지만 오픈만 할 수 있다면 오픈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풀빌라의 기대 수익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 카페도 장단점이 있으며 워터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공유 오피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꽤나 괜찮은 사업인데 역시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